한편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당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사퇴가 이거 좀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그 계산된 행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안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어제 이 혁신위원장 탈퇴 선언한 이후에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은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예. 만약에 혁신위가 출범을 한 다음에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출범을 하지 않고 예. 저는 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제 목적은 제가 지금까지 이미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예.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런 안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 당이 다시 한 번 더 집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했던 목적이네요. 예.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애초부터 계획한 거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전당대회 나간다고 하지 왜 제가 또 이런 수순을 밟겠습니까? 아, 예. 애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던 말씀이신 거죠? 예, 전 전혀 아닙니다. 네, 이 문제는 권영진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달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재선 의원 모임 주도하시면서 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까지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 김용태 위원장이 내놨던 그 5대 개혁안 이걸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같이 한 의견문을 내기도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혁신에 대한 그런 기득권 국민의힘 세력의 이 한계에 막힌 안철수 의원의 혁신 시도의 무산입니까? 뭐 그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 카드를 혁신위원장 받을 때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대선 때 정말 안철수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권으로 당대표로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 혁신위원장은 처음부터 예상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김용태 혁신안을 좀 받아버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과도적으로 임기를 연장해서 투톱 체제로 갔으면은 저 혁신위원회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혁신의 요구는 있고 뭔가는 해야 되니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혁신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저는 뭐 우리 당에서 김용태 의원이나 정말 젊고 혁신적인 의원들 이외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안철수 위원장은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걸 맡아보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독이 든 사과를 이게 먹기도 전에 발견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혁신이 하나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당권으로 나가는데 혁신위원장이 족쇄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으니까 지금 던져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런데 또 이 비대위원장은 잡지도 않아요. 그 언론 교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도 그렇고 안철수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진짜 진정한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 여기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정말 우리 당의 모양새가 엉망이 된 거예요. 아니 안철수 위원장도 맡기로 했으면은 무슨 뭘 하나를 좀 만들어내고 하든지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고 하지. 이게 지금 뭐 임명도 되기 전에 뭐 20분 만에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의 지금 어려움을 지금 현실로 보여주는 이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씁쓸하고 때로는 또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하면서 이제 그거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 있는 두 사람의 인적 청산. 요거는 뭐 직접적으로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누구나 이제 쌍권 해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혁신위원 인선에서 어떤 혁신위원장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선 이제 비대위원회에서 인선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 두 가지 부분인데 뭐 당장 이제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고 지목 당하신 이 두 분.
굉장한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죠. 반격이 났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안 의원 주변에 한동훈 전 대표의 추가 가능성이 낮다고 기대감을 씌워주면서 욕심을 자극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쌍권, 소위 쌍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죠. 쌍권을 표적 삼아서 인적 청산을 외치고 그러면 그게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안철수 의원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적 속셈에 의해 가지고 하는 계산된 행동이다라는 거고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그렇게 포장해서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비열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거는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이제 정면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굉장히 쇄신을 하고 뭔가 좀 새로운 부분을 해야 돼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더 이렇게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복현 의원님은 뭐 여당 의원으로서 좋으십니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야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서로 정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위치가 바꿔가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면 패배한 정당은 그 다음번 선거에서 치유될 때까지 사실 엄청난 몸살을 앓게 됩니다. 3년 전 저희 민주당도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 불과 0.73% 차이로 졌습니다만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었고 결국 내분도 피할 수가 없었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들이 정치인답게 책임은 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송원석 체제가 사실상 친윤 체제다라는 그 국민의힘 당 내 비판도 있고 국민적 비판도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윤의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일부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의 어떤 그 좀 벗어나야 되는 이러한 과제들이 계속해서 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권영진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의원님들은 국민의힘 내에서 정말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친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단죄가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전당대회 흥행될 것 같네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충 대략 난감 뭐 내지는 참 당황 난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전당대회도 지금 조금 이제 좀 기류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 전에 뭐 이제 뭐 계엄 반대냐 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나뉘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탄핵 찬성 쪽에 있는 게 그 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죠.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전당대회에 한 분은 나가겠다고 이제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뭐 고심 중이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묘하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그 이른바 지금까지 친한계로 구분됐던 분들도 좀 입장이 미묘하게 좀 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지점에 그 얘기를 던져놓고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그게 진정성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싶어요. 거기다가 끝에 가서 그리고 나는 출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생각이 바뀌어요. 안철수 위원장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면 당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 심중은 아직은 어떤지는 결정은 안 됐나요? 예, 여전히 많은 의견을 좀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전당대회 한 8월 중순쯤 열리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김문수 전 후보 나올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의원은 선언을 했고, 조경태 육선 의원이 또 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 상태에서 결국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 것 같아요. 권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김문수도 한동훈도 나올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당이 이렇게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런 데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두 분 모두 다 지금 와서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혁신이라고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미래라고 보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좋은 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그러나 그 역할이 당대표로서 당을 혁신하는 역할을 맡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동훈 지금 전 대표도 어떻든지 간에 지금 대통령 탄핵 시기로 오는 과정 속에서 당대표로서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책임이 작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기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자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가능하면 새로운 인물들, 혁신이란 건 그렇잖아요. 새롭게 가는 거고 우리 당이 젊게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당이 국민하고 앞으로 다가가는 거고 또 우리 당이 너무 TK 영남당이라고 그러니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세우는 게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자되고 있는 분들이 다 나와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조차도 이게 우리 당이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냐. 다들 이게 당권에만 이 관심이 있고 정말 당을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당 지지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분들은 좀 자숙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가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한번 부딪혀보고 그리고 안 되면은 내가 당대표로 나가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혁신위원장 제의 왔을 때 나는 당대표로 나가서 나는 혁신 당대표가 되길 테니까 혁신위원장 못 맡겠다고 했어야지 맡겠다고 해놓고 가면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자기가 나올 명분으로 취한다? 이게 당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은 국민의 생각, 이 원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금 당을 어떻게 갈 건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헌신과 희생이 지금 필요한 거다. 그거 없이는 우리 당은 앞으로 살아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 지지층들 당원조차도 이럴 바에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좀 특히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뭐 부산 출신 김대식 의원은 그 좀 더 젊은 뭐 의원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뭐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뭐 김용태, 김재섭 이 정도 생각나잖아요. 글쎄요, 뭐 이 분들이 지금까지 이 정말 젊은 어떤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많을 것 같고 뭐 권영진 의원님이 혹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사실은 저도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대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도 우리 TK에서 하고 당대표도 TK에서 하면은 제가 나가는 것이 과연 당이 미래로 가고 중수층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는 또 때가 아니구나. 당을 위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당을 위하는 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도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 네. 에서 어떤 그 이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보 의원님은 지금 뭐 이 옆에 옆당에서 보실 때 국민의힘 지금 뭐가 제일 모자르다고 보세요? 여전히 반성을 안 하지요. 일부 몇몇 의원님들 빼고는 주류가 반성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우린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현재 국민의힘의 전체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변화와 반성과 변화를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이제 일부분들께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라고 이제 뭐 자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저는 친윤이라고 하는 그 허울을 빨리 좀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국민의힘으로 태어나기를 저는 진정으로 기대하고 그럴 때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